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들이밀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폭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고요.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입니다.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한편 이 달러 인덱스 지수 역시 약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마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한편 비트코인 미국 증시가 흐름에 따라서 잠깐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으나 지금 반등을 꾀하면서 2896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1200달러 선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정말 얄미운 삶은 계란 컷을 한 이 남자, 어찌 보면은 물에 부풀어서 쪼글쪼글해진 엄지손가락을 보는 것 같은 이 남자, SEC 의장 게리 겐슬러입니다. 그는 최근이 아니죠. 바로 오늘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야말로 오로지 내가 봤을 때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암호화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증권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도 위험합니다. 지금 마치 암호화폐 업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이 공포의 대마왕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게리 겐슬러 씨,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다가 암호화폐 업계에 압력을 가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 특히 비트코인 찬양론자들은 좋아할 것 같지만은 그러면서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품이에는 어째서 현물 ETF 승인을 해주지 않느냐라는 불만을 표시했었고, 그 외 알트코인 투자자 및 지지자들은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감이 계속해서 더해져만 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한때 온 세계 사람들의 각광을 받으면서 TV 커머셜까지 방영을 했었던 GBTC, 작년부터 차츰 인기가 떨어지더니 2020년 12월 이후 그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최저치까지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수요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겠죠. 그 동시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29.26%, 그들의 이더리움 신탁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0.16%를 기록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해보고자 그레이스케일 측에서는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찍이 그들은 현물 ETF를 운용하기 위해서 뉴욕 멜론은행 그리고 언스텐영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다가 ETF 승인을 위해서 월가의 트레이딩 회사인 제인스트릿 그리고 벌추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그닥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만 되겠죠. 부디 7월달에 기적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에 광명이 다시 한번 비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보주도 암호화폐 허브 구축 프로젝트인 이름이 산고입니다. 산고가 다가오는 7월 3일 출범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아프리카 내 가장 진보적인 경제국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디지털 은행 설립, 비트코인을 통한 토지 매매 촉진, 암호화폐 지갑 개발 등이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의 뒤를 이어가지고 비트코인 중심의 나라, 그들의 미래에 대박들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B가 이야기하기를,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4일 내로 22,000달러대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비트코인 역사상 첫 번째로 200WMA 아래에서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마감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사적으로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200WMA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비트코인의 바닥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200WMA 아래서 마감이 돼버린다.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이 바닥에 다다랐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굴착기를 사용해가지고 바닥을 뚫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아직 4일 남았습니다. 4일 남았기 때문에 4일 안에 22,000달러 위까지 비트코인이 올라올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다가 비트코인이 만약에 올해 가격 종가 마감을 29,000달러 위에서 해주지 못한다라면은 연봉 기준으로다가 비트코인 사상 최초로 엔걸핑 캔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길함을 예고하는 캔들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9,000 위까지 비트코인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진격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현물 ETF 좀 내놔 봐라 좀. 자, 다음으로는 달러 인덱스 지수인데요.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다가 계속해서 그래도 하락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 조만간에 이 해당 추세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떨어지느냐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올라가게 된다면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높게 되겠고,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이 미국 달러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21,000달러 지지선을 결국 지켜내지 못하고 떨어졌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지지선인 2325달러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마이클 반데포피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전에 지지선이 하나가 더 있죠. 트레이더 SG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여기 있는 이 지지 구간, 여기서 한번 튀어 올라가지고 21,500달러 구간까지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지지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등을 예상을 해보는데, 만약에 반등하지 못하고 해당 구간에서 밀려서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바로 18,500달러 구간대까지 밀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추세 지지가 무너지게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을 추가적으로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비트코인. 또 다른 분석가인 뉴냐 비즈니즈라는 분석가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다가 프랙탈을 거쳐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16,000달러 선까지 한번 밀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저렇게 된다면 그때부터 제대로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을 것. 자, 과연 언제쯤이나 돼서야 비트코인의 추세 전환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애달게 기다려 봅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레바논의 지난 5월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무려 211%. 자, 이 정도 되면은, 자, 물론 지금 현재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이제 사서 들고 있는 것이 레바논 시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달러가 없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좀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다라 비트코인이요.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비트코인. 언제쯤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다음으로는 이 문제가 많은 랜딩 업체들 관련된 소식들을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뱅크런 위기에 처해 있는 셀시우스의 CEO가 최근에 뉴저지 모리스타운 공항을 통해서 미국을 출국하려다가 당국의 제지를 받고 출국이 무산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셀시우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편 3Ac의 파산 위협도 시시각각 더해져만 가고 있는데요. 보이저 디지털 같은 경우는 3Ac가 제때 돈을 갚지 않았다면서 디폴트에 대한 통보를 날렸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보이저 디지털 같은 경우는 알라메다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멈추지 않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위기, 생각 같아서는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119를 부르고 싶습니다. 자, 문제는 해당 회사들의 뱅크런 및 파산에서 이 파장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라는 것인데요. 3Ac가 만약에 파산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연쇄적인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부사장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슈는 3Ac의 자산 가치도 시장과 동반 하락했다라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좋지가 않다. 추가 전형을 유발할 수 있는 3Ac에 노출된 다른 대규모 플레이어들이 있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잠재적인 폭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스택펀드의 공동 설립자도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기업들의 자금난에 관한 추가 뉴스가 나올 경우 추가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하락을 예상한다라고 말을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죠. 코인데스크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덧붙이기를 만약에 다른 암호화폐 대출 업체들이 그들의 건강하지 않은 대차 대조표를 공개할 경우 암호화폐 자산 전반에 걸친 추가 청산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대출 업체들과 거래소들이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블록파이 같은 경우는 살아남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이저 디지털 약간 좀 아리까리한 상황, 그리고 셀시우스는 굉장히 좀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셀시우스를 인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었던 넥소, 최근에는 사기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넥소 측에서는 이는 가짜 뉴스다라면서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넥소 설립자가 불가리아 자선단체로부터 회사에 불법 자금을 유입시켰다라는 것인데요. 넥소 측에서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불가리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로 난장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헤지펀드들이 테더를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자, 코인데스크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밝히기를 헤지펀드들이 이 루나, 도건 대표의 루나 사태 이후, UST 사태 이후 USDT 공매도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테더사를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자 테더의 CTO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테더에 대한 헤지펀드 공매도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UST 및 루나 붕괴 이후에 시장에 더욱더 많은 공황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양아치 헤지펀드들은 테더를 공격하기 위해서 퍼드, 트롤, 광대 등의 조직된 공격을 퍼붓고 있었다. 이들의 목적은 USDT 및 USD 무한 계약 및 공매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대규모 자금 유출을 유발하고 USDT 테더의 유동성을 손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더 낮은 가격으로 토큰을 환매할 수 있는 충분한 압력을 생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잘 들어봐. 테더는 정말 실제로 100% 이상 자산이 뒷받침되어 있으며 테더 한 개는 1달러에 페그가 되어 있다. 48시간 동안 테더는 총 자산의 10%에 해당하는 70억 달러의 상환을 처리했는데 이는 은행으로서도 힘들 수가 있는 일인데 우리는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에 미국 재무부 채권에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 테더의 포트폴리오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견고하다. 이 더러운 헤지펀드들아, 니들은 실패할 거임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테더까지 흔들려버리면 암호화폐 시장 재기불능 상태까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테더는 꼭 잘 버텨줄 수 있기를 강력하게 바라봅니다. 자, 한편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피같은 돈을 날려놓고도 당당한 도건 대표, 이 도건 대표를 조지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밀 해커 그룹인 어나노머스가 나섰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도건 대표의 행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어나노머스. 자, 과연 이번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된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스테이블 코인 및 렌딩 업체들이 난리가 난 틈을 타가지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예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키게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의 정책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율이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4%까지 떨어졌는데 한때는 9%, 10% 이랬었습니다. 이를 시중의 은행과 비교를 해보신다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잘 나갔었는데 지금 셀시우스가 무너지면서 이자를 타먹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함께 날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삼성자산운용이 메타버스 관련된 ETF를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7월 7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환경, 인공지능,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등등에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시아 태평양 메타버스 ETF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포함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다시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금 주요 지지 구간대에 들어서 있는데요. 여기서 반등하지 못한다면 600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알트코인 설파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버텨야죠. 버텨야 됩니다. 비트와 이더.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지하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염라대왕이랑 고스톱치기 될 수가 있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반드시 버티면서 7월달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좀 살려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끝까지 재생,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꼬록꼬록꼬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은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